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보통신공학 유선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유선랜은 무선랜과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유선랜은 CSMA CD 방식, 무선은 CSMA CD로 해서 함께 정리하고요. 과거 쉐어드랜이 현재 그 허브가 최근에 스위치로 이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스위치드 랜 방식이 이제 쉐어드 랜에서 발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브에서 발전된 스위치 방식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보면 1번 아래 내용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서술을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CSMA CD랑 CSMA CA를 묻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CSMA CD에서 이 CSMA CD를 풀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콜리전 디텍션 멀티플 액세스, 콜리전 디텍션 멀티플 액세스의 콜리전 디텍트랑 콜리전 어버이던스죠. 그래서 CSMA CD는 이더넷에서 사용되는 전송 프로토콜로서 통신량이 많으면 충돌이 증가해 전송전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주로 유선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CSMA CA는 무선에서 사용하는 전송 기술로서 80.11계열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유선은 802.3계열이 되는 거고요.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술이다. 그래서 CSMA CD나 CSMA CD의 장점과 단점을 분류했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CSMA CD의 장점은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고장 발생 시 다른 노드에 영향이 없다. CMA 단점으로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충돌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정리해놨습니다. 밑에. CSMA CD는 충돌 발생이 될 수 있으나 토큰 방식은 별도의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토큰링과 이제 이더넷을 비교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토큰의 부여로 데이터의 전송에 대한 순서를 사전에 정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토큰으로 이제 프라이어티를 부여한다는 거고요. CSMA CD는 경쟁 방식으로 균등 분배가 불가능하나 토큰 방식은 자연의 균등 분배가 가능한 거죠. 토큰을 순서대로 받으니까. 토큰 방식은 트래픽이 많을 때는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단점, CSMA CD 대비 토큰이 분실할 가능성이 있고요. CSMA CD 대비 노드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전송 데이터율이 낮은 경우에 전송료가 낭비될 수 있고 보내고자 하는 노드가 토큰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 토큰을 점유한 노드가 사용 중에는 토큰을 점유됨으로 대기 노드는 송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해서 요거는 CSMA CD가 토큰링 대비 장단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토큰링과 이제 대비해서 장단점이라고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토큰링 대비 장점과 단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CSMA CD와 CA 비교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해서 A는 당연히 무선이고 CD는 이제 유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규격은 802.3과 802.11이 되는 거고요. 충돌 시 일정 시간 후 재전송하는 거고요. CA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오르 제어를 사용해서 오르를 회피하는 거죠. 특징은 통신량이 높으면 채널 이용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CSM CA는 스테이션이 증가하면은 전송률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밑에 멀티플 액세스 방식에서 경쟁 방식과 비경쟁 방식에서 캐리어 센싱을 하지 않은 알로와 과거 방식이죠. 캐리어 센싱을 한 CSM의 CD와 CSM의 CA를 분류했고요. 이것에 반해서 비경쟁 방식인 예약 방식인 토큰 버스나 토큰 링으로 들어간 토큰이 있는 거고 비예약 방식인 라운드 로빈이나 폴링 방식으로 이제 구분해봤습니다. 그래서 CSM의 CD랑 CSM의 CD를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토큰 방식은 어떤 형의 망 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토큰은 이렇게 해서 토큰을 서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링 방식에서 사용한다고 할 수 있죠. 링 방식. CSM의 CD는 유선에서 버스형 구조 요렇게 해서 노드가 있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버스형 구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선은 주로 버스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최근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통신망에서 토큰 링 구성을 위해 토큰을 사용한다. 토큰 방식의 장점 3가지와 단점 2가지 쓰시오. 또는 토큰을 이용한 토큰 팩싱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또는 CSM의 CD 방식과 비교해서 토큰 팩싱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다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각 노드들이 이제 토큰을 받아서 토큰을 받은 그 노드가 우선권을 갖는 거죠. 토큰 팩싱 방식은 CSM의 CD 대비 토큰이라는 제어 프레임을 사용해서 원형 링을 돌면서 순차적으로 지나간다.
이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노드는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고요. 토큰 패싱 방법, 토큰 패싱 버스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토큰이 움직이는데 노드들이 물리적으로 버스 형태지만 논리적으로는 링으로 구성되고 토큰은 링의 한쪽 방향으로 순회하면서 동작한다. 그래서 토큰 방식의 장점, 트래픽 제어를 통해 노드 간의 충돌이 발생이 없고요. 트래픽이 많을 때에도 안정적이고 단말에서 고장 발생할 경우 다른 단말로 우회하여 통신이 가능하고 노드에서 우선순위 배분도 가능하고 채널 사용권을 균일하게 배분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토큰 분실이 가능성이 있고 노드가 증가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노드에서 통신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전송할 것이 없을 경우 전송로가 낭비돼서 어떻게 보면 토큰 방식은 공장 자동화다든지 우리가 그 장애에 되게 민감한 데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CSMA CD와 토큰 패싱 방식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간혹 나와요. 그래서 CSMA CD는 일반 낸을 구성하고 토큰 패싱은 과거 공장 자동화에 실시간 무장애를 우선으로 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성능은 평상시 무장애나 노드 증가 시 충돌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요. 토큰 패싱은 충돌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입니다. 구현이 간단하다, 복잡하다, 장애 영향은 단일 노드 전체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주로 버스형과 링으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어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 5번. 매체 접속 제어,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방식 중 CSMA CD 방식과 비교해서 토큰 패싱 방식의 장점 3가지와 단점 2가지를 적으시오 해서 위에서 정리한 거와 유사한 거죠. 토큰 패싱 방식의 장점은 일단은 그 토큰이 돌아가면서 데이터에 대한 충돌이 없고 네트워크 내에서 모두 균일한 전송기를 갖고 토큰 사용해서 우선순위 부여도 가능하고 토큰을 사용할 때 전송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안정성적으로 이제 접근하고요. 단점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다. 왜냐면 계속 토큰을 받으니까 토큰 사용에 따른 분실 가능성이 있고 토큰 수신 대기 시간 동안에 채널이 낭비되고 토큰 사용을 위한 대기 시간도 증가할 수 있고 장애 검출과 복구가 CSMA CD 대비 약간 복잡하다. 어렵다 등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읽어서 정리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6번 랜을 분리할 때 프레임 교환 방식에 따라 쉐어드 랜 방식과 스위치 랜 방식으로 구분할 때 각각의 특징을 쓰시오 해서 쉐어드 랜 방식을 과거 쓰는 허브 기준으로 접근하고요. 스위치드 랜을 최근에 쓰는 스위치의 장비로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쉐어드 랜 방식은 공유 매체 기반이고 그래서 단말 노드에서 동일한 전송 미디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모든 노드의 브로드캐스팅에서 프레임을 전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부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초기 버스형의 랜의 한계로서 이전에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충돌이 많아지고 그래서 과거에 이것을 더미허브라는 걸로 썼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스위치드 랜 방식이고요. 안에 이제 스위칭 소자가 포트를 이제 빠르게 스위칭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를 통해서 노드들의 스위치의 특정한 링크에 연결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목적지로만 프레임을 이제 전송하고요. 이것은 스위치된 각 노드에 연결된 노드마다 각각의 가상 경로를 설정해서 전송의 데이터에 전송함으로써 충돌을 최소화하는데 더미 여부가 이제 스위칭 소자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늦었다고 치면은 스위치 랜 방식은 이 안에 스위칭되는 소자가 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데디케이트된 전송이 가능하다 해서 하나의 데이터 전송 선로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개별 전송을 통해서 배정하는 것처럼 동작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6번 문제를 다시 정리한 건데요. 7번에 보면 쉐어드 랜 방식, 스위치드 방식, 그래서 스위치 기반의 랜 구성, 이거는 공유 매체에서 미디어 쉐어드 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유 매체 기반의 랜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송은 모든 단말의 그 프레임을 전송하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이고, 이거는 지정된 포트로만 전송하는 방식이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특징은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구현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싸게 구현할 수 있는 허브 방식이 되는 거고, 스위치 랜 방식은 각각의 그 포트에 대해서 데디케이티드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데디케이트로 쓸 수 있는 거는 이 앞에 스위칭 패블릭이 되게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8번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된 장치. 네트워크 확장하기 위한 거, 네트워크 있고 네트워크 있으면은 좀 더 확장한다 해서 이럴 때 쓰는 거 스위치나 라우터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스위치, 라우터, 리피터, 게이트웨이 사용 법칙을 쓰시오 해서 22년도에 나온 문제인데요. 리피터는 물리적인 계층에서 거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호를 증폭해 준다.
좀 더 신호를 세게 해주는 거. 브릿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 여기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 중요하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프레임 단위를 전송하는 거. 라우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랜을 이더넷 같이 더 넓은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거. 게이트웨이는 전송 계층에서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이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설명 참조하시고요. 10번 매체 접근되어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방식 중 경쟁 방식과 비경쟁 방식을 구분하여 해당 종류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경쟁 방식, 비경쟁 방식, 경쟁은 이제 충돌할 수 있는 거고 비경쟁은 이제 충돌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답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알로와 CSM의 CD, CSM의 CA 이런 것들이 다 경쟁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토큰 방식이나 토큰 링 방식은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경쟁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1번 랜의 몇 방식 중 경쟁 방식과 비경쟁 방식을 구분해서 프로토콜 2개씩 쓰시오 해서 여긴 보기가 없죠. 경쟁 방식 알로와 CSMA CD 또는 CSMA CA, 비경쟁 방식 토큰 링이라든지 토큰 버스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번 다음 가로란에 들어갈 용어를 적으시오. 땡땡은 미국 규격협회에서 87년에 표준화된 랜이고 100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며 2개의 링으로 구성된다. 2개의 카운터 회전 링을 사용하여 이중 링 구조이며 외부 링은 1차 링, 내부 링을 1차 링으로 부르며 2개의 링이 모두 작동되며 노드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2개 중에 1개를 전송한다. 전송 매체는 광 케이블을 사용하므로 링 구조로 되어 있고 2km 떨어진 단말기 사이에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FDDI라고 합니다. 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용어에서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현재는 쓰지 않는데 이론적인 용어고요. 현재는 광통신에서 우리가 링을 구성해서 쓰는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광통신의 초기 듀얼 링의 구조의 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똑같은 문제인데요.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FDDI는 OSI 7레이어 기준으로 어느 계층에서 동작하는가 해서 이건 2계층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인 2계층에서 동작합니다. FDDI의 2차 링을 구성하는 경우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링이 2개 있다는 것은 이거는 첫 번째 링이 장애가 나면 두 번째 링으로 절취하기 위한 백업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외선 장애 시 예배선의 역할을 하는 거고 듀얼 링을 구성해서 1차 링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2차 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백업용으로 사용한다. 이걸 나중에 BLSR이라는 링으로 해서 발전하고요. 또는 MS 스프링 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광통신에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2차 링 정도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L2 스위치 기능 동작을 위하여 다음 항목에 적합한 용어 쓰시오. 무엇은 출발지 주소가 맥 테이블에 없으면 맥 주소와 포트를 저장한다. 무엇은 목적 주소를 모를 때 전체 포트에 전파한다. 무엇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맥 테이블의 주소를 삭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기능을 외워야 되는데요. 러닝, 배우고, 플로딩, 다 뿌리고, 포워딩, 보내고, 필터링, 제어하고, 에이딩,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랜 스위치가 있으면은 랜 스위치에 새로운 PC가 붙으면은 새로운 PC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러닝, 배운다는 거죠. 누가 옆에 살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러닝하고 플러딩, 뿌린다. 어디에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뿌리는 거고요. 이게 다 뿌린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포워딩, 전달한다. A랑 B랑 이제 정리가 돼 있으면 A에서 B로 전달한다 해서 해당 포트로 전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필터링, 막는다. 해당 포트를 확인하고 검사해서 불필요한 걸 막는 거고요. 에이징,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테이블에서 없앤다. 요 B노드가 나중에 이렇게 안 쓰거나 그러면은 쓸데없이 요 포트를 잡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이징 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테이블에서 삭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아래 이제 넣는 건데요. A에서 B로 이렇게 통신하는 경우 일단은 위에서 러닝을 하고 러닝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맥 테이블에서 이제 등록된 걸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목적지로 이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데스티네이션 주소랑 소스 주소에 대한 프레임 구조를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대한 설명을 보면 1번 포트에서 연결된 PC1에서 스위치 포트의 맥 주소로 B 프레임을 전송하고 출발지 맥 주소와 포트 번호를 스위치에서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걸 러닝이라고 하고 목적지 맥 주소와 B가 맥 테이블이 없으면 전체 포트에 전송하는 걸 플러딩이라고 하고
PC2에서 맥 주소 A의 프레임으로 전송하고 그걸 이제 포워딩이 되는 거죠. 출발지 맥 주소와 포트 번호를 확인해서 맥 테이블에 저장하고 목적지 맥 주소가 A에 대한 맥 테이블에 있으므로 저장의 포트로 전달하는 포워딩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번 통신망에서 백업이란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쓰시오. 좀 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백업은 말 그대로 저장해 둔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유선망이나 무선망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통신사나 이중화된 통신 장비로 현재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네트워크 관점의 백업이 있고 스토리지라든지 서버 관점의 백업이 있어요. 여기서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서버에서도 디스크가 날아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백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통신망 관점이기 때문에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연속적인 서비스 보장을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은 문제인데 통신망에서 백업을 구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적으시라고 했는데, 통신망을 백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비에 대한 이중화나 국사 이중화, 요새는 장비가 장애 날 걸 대비하기 위해서 통신사 ISP까지 이중화를 합니다. 같은 통신사에서 국사를 이중화하거나 또는 KT, SKB, LG, U+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사를 이중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광 케이블 이중화를 구성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라든지 링 메시 방식을 구성하고 장애 발생 시 절체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통신에서는 최소한 50ms 이내에 절체가 돼야 됩니다. 이중화 구성을 위해서 예비품을 확보하고 보관 장소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근거리 통신망 낸 구축 시 검토해야 될 기술적인 고려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는데, 통신망을 구성한다는 기본 조건 하에 어떻게 통신망을 구성할지에 대한 토폴로지, 그러니까 버스형이라든지 링형이라든지 스타형이라든지 메시형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이걸 구성하기 위한 광 케이블로 해야 될지 또는 UTP 케이블로 해야 될지 또는 동축으로 해야 될지 그런 케이블 타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 또는 전송 속도, 전송 방법, 전송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로 해야 될지 광전송 장비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한 보통 설명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 포인트 투 포인트, 버스형, 링형, 메시형 등 결정하고, 전송 매체, UTP, STP, 광 케이블, 멀티모드, 싱글모드 결정하고, 사양 프로토콜에서 호스트와 서버 간의 통신 방식, 통신 속도 10메가, 100메가, 기가 또는 10기가, 전송 매체, 무선, 유선, 시스템 선정, 그래서 네트워크를 위한 허브 스위치 또는 광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광범위하게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전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을 최대한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기숙사랑 연결되는 부분으로, 일단 기숙사 전에 기사 시험의 트렌드가 여러분의 사고를 묻는 방향으로 계속 묻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